팩트는 이제 후각작용입니다. 후각작용, 그죠? 지난 시간에 올팩션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향이 이제 어떠한 식으로 발현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되는 과정, 이거를 이제 배운 거죠. 후각작용.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커핑을 하는 이유, 그죠? 그런 거 배운 거예요. 하는 이유는 생두의 품질 평가도 있지만, 그죠? 생두 평가도 있지만 우리가 바리스타를 하든 로스터를 하든 커피를 할 때 필연적으로 맛을 보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이 길에 들어선 이상 뗄래야 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게 뭐 거창한 분석도 있고 굉장히 미시적으로 막 과학자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크게 지금 이 향은 이런 건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다 일련의 분석이잖아요, 그죠? 추정하는 거, 역추, 되돌아가서 이게 이래서 이렇게 나왔을 것이다. 이게 커피의 향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추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 원래 산지가 이런 커피이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혹은 기계적 결함일 것이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커핑을 배우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후각작용, 그죠? 거기서 뭐 용어들도 조금씩 배웠죠. 프레그런스, 뭐 드라이 아로마, 뭐 이런 거. 그죠? 그게 이제 팩트는 뭐냐면 이제 가스 상태로 올라오는 향을 우리가 맡는 거를 프레그런스, 드라이 아로마, 그죠?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그라운드 커피가 있으면 분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코로 이렇게 인지하는 거를 이제 프레그런스, 드라이 아로마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기에 이제 물을 부었을 때, 그죠? 젖은 커피에서는 증기로 올라온다는 거지. 증기로 올라와서 우리가 이걸 맡으면은 이거는 아로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엄밀하게 말하면 웻 아로마, 그죠? 적셔져 있는 증기로 올라왔습니다. 이 후각작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의에 대해서, 커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큐그레이딩이란 무언가 를 했고, 그 다음에 엔자이매틱, 그죠? 향 체험했죠, 그죠? 네. 네, 대표적인 향들이 뭐가 있는지, 그 식물에서의 향, 식물이 그 자생을 하기 위해서 그 효소가 광합성하고 뭐 이런 거에 이제 도움을 주는데, 그런 향들 우리가 한 9가지였나? 이렇게 체험을 했었어요.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껴서 배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미각작용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나중에 이런 거를 필연적으로 우리가 커피를 잘하기 위해서 분석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려면 떼어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점수 스코어링도 하고 하지만, 향을 보고 향에 대해서 이게 어떻다 저렇다 하지만 맛은 또 떼어놓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커핑이라는 게 그런 거고. 왜냐, 세세하게 보기 위해서. 오늘 미각작용.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엔자이매틱 다음 향 체험해 볼 거예요. 왜 중간중간에 이렇게 껴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하냐면, 제가 예전에 이걸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를 후각작용하고 이걸 한 번에 싹 다 배우고 향 체험 싹 다 하고 한 번에. 마지막에 또 이거를 직접 커핑하는 거를 배우려고, 이걸 또 거기도 행위적인 이런 용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바리스타 저쪽 기초에서 처음에 행위적 용어 이렇게 짚고 들어가잖아요. 또 패킹도 또 이렇게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실무는 또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틈틈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 막상 하려면 또 막 잘 안 되잖아요. 너무 과부하 걸리고. 그래서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패킹을 미리 딱 이론적으로 짚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을 해보니까 조금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용어도 생소한 용어가 많고, 지금 뭐 아로마니 뭐니 이런 거 일반인들 모르는 용어잖아요, 그죠? 뭐 후각작용이.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거 향 체험 다 하고 향도 막 잘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행위적 용어들이 너무 많아. 커핑을 할 때 그 스푼 가지고 이제 컵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일일이 막 다 그런 게 있거든요. 또 미각작용이니 뭐 또 바디를 보라고 하니 뭐 이게 뭐
뭘 보라는 건지 너무 갑자기 진도 확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향 체험은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죠? 9가지 향 보는 거는 그때 제가 봤을 때 한 15분, 20분이면 끝났던 것 같아. 그래서 수업 시간도 대략 거의 1시간 맞출 겸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미각적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테이션이라고 하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미각적인 미각으로 느끼는 거. 맛보고 이런 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죠. 저거는 나야겠죠. 미각작용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것도 배울 건데 이거는 다음에 배울게요. 오늘은 미각작용하고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게 마우스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또 이게 그 쉽게 생각하면 바디예요. 와인에서도 바디라는 말 쓰고 커피에서도 바디라는 말 써요.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고 오늘 이제 미각작용에 대해서만 간단합니다. 미각작용 뭐 그거죠. 사람이 느끼는 맛.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4-5가지 정도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단맛, 그죠? 쓴맛, 신맛, 짠맛. 이거 4개는 뭐 확실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막 넣었다 뺐다 막 맞다 아니다 막 이런 거 많은 게 이제 뭐 고소한 맛도 있고 또 감칠맛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감칠맛이라는 영어 자체는 사람들이 잘 외국인들도 몰라요. 학교에서 이제 등재가 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커피에서는 뭐 그런 거를 소통을 위해서 쓰죠. 그래서 저는 이제 4-5가지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학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매운맛은 통점이라고. 그게 맛이 아니라 아픈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제외를 하고 대신에 이거 매운맛 나는데?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커피를 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후각작용이랑 이렇게 미각작용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느끼려고 해봐야겠죠. 이게 매운 향이 나는 건지, 그죠? 맛이 진짜로 아픈 건지, 뭐 같이 들어오는 건지, 뭐 그런. 마스필도 지금 설명을 할까?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단은 일반적으로 커피를 그냥 매니아층들, 즐기는 사람들, 그냥 소비자들, 아니면 뭐 취미로 내가 커피를 마시고 와인을 즐기고 이런 분들의 뉘앙스는 뭐냐면 무게예요. 네, 무게.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뭐 농밀감, 그 다음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농도도 맞죠. 뭔가가. 그러니까 밀도라 그럴까? 농도, 그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거든요. 초보적인 그런 관점. 바디라고 하면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거대로 본다면 한번 다 드셔보세요. 먹어보라고요? 네, 그냥 물입니다. 네. 네, 안 좋은 거 아니니까. 지금 나도 먹어보라고. 이렇게 뭔가 안 좋은 거 주는 거 그런 느낌이길래 안심하셨거든요. 네. 이거 둘 중에는 지금 커피하고 지금 이거 물하고는 뭐가 무게감이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당연히 뭐가 더 들었으니까. 그죠? 이거는 물이에요, 오리지널. 근데 이거는 커피 성분이 들어간 거잖아, 그죠? 블라인드로 코 막고 했어도 그렇게 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신을 왜 못 믿어? 자신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도전 한번 해볼래? 코 막고 입 가려보세요. 장점이 화이팅. 코를 가려. 코 막고 입 가려봐요. 눈 가려. 내가 손에 이거 눈 가리라고. 눈을 감아. 눈을 가려. 눈 눈을 가려. 감고. 눈 가려 내가. 자, 뭐 어떻게? 이렇게? 먹어봐. 1번. 이게 1번이네요. 그죠? 2번.
3번. 3번. 이것도 줄까요? 아니요. 1번 물. 2번, 3번 커피. 우유 있었는데. 우유? 우유 못 느꼈는데. 2, 3번 중에 우유 있었어요. 그래요? 네. 아닌데? 아니에요? 정확하네. 방금이랑 이거는 맞아요? 뜨셨대요. 네. 바디 아니 잘 이거 본 거예요. 한번 약간 그 냄새가 안 났어? 아니 냄새는 모르게 그 물과 다른 뭐 이렇게 탁뭐 그런 게. 이것도 나중에 들어가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뉘앙스가 무게를 얘기한 건 아니죠. 뭔가 탁 들어오는 게 있었다. 그 무게일 수도 있지만 자극을 얘기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마우스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 그죠? 네, 또 그런 느낌에서는 감촉 이런 부분을 이제 텍스처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 다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미각 작용 안에 교집합이에요.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물과 다른 뭔가가 더 있었다. 파디가 더 있는 거예요. 예. 일단 초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더 들어가면 세세하게 스코링을 할 때는 또 여기서 둘로 또 갈려요. 어렵게 바디가. 그게 뭐냐면 무게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얼만큼 부드러운지, 얼만큼 거칠은지를 봐요. 예. 일단 요 정도만 오늘은. 용어들 너무 이거를 몰아서 우리가 실습하기 직전에 딱 지난번 거까지 하면 드라이 아로마, 프레그런스, 웻 아로마, 바디 이런 거 쭉 해가지고 한 번에 딱 하면은 이거 하기도 바쁜데 어지러워요. 용어가 뭐였더라 막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씩 다 기록을 하고 필기를 하고 외우고 또 복습도 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만 지금 미리 조금 더 들어가 볼 거예요. 그때 왜냐면 갑자기 생각난 게 아까 전에 아로마 그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프레그런스 드라이 아로마 커피 가루를 맡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그거를 강하게 맡지 않으면 잘 못 느껴요. 그죠? 강하게 맡을수록 얘를 면밀하게 잘 관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니프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사실 동물들한테 많이 하는 표현이에요. 스니핑이라고 해요. 그 행위적 표현은 킁킁거리다. 이렇게 킁킁거리다. 이거 왜 웃어? 동물 같아요? 스니핑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나중에 미리 쉬우라고 지금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커핑을 실제로 할 때 그러면 이제 이거는 후각작용이죠. 후각작용의 이건 미각작용이 아니라 후각작용의 행위적 용어예요. 그죠? 근데 이제 미각작용으로 들어갑니다. 미각작용에서 그럼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커핑을 할 때는 스푼으로 먹어요. 전용 스푼으로. 그때는 이 후루룩 먹는다고 하거든요. 후루룩.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후루룩 먹어요. 그 이유도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를 슬러핑이라고 해요. 후루룩 먹는 거. 실제로 스니핑이랑 슬러핑 사전에 쳐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호로록 먹는 행위, 뭐 이런 거. 스니핑, 뭐 킁킁거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미각작용이죠, 그죠? 미각이자 또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미각이자 후각도 됩니다. 왜냐? 그래서 플레이버라는 사실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 통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실 향미죠. 향미, 향과 맛. 그러니까 후각과 미각 같이 있는. 일단 미각부터 시작이 되는데 슬러핑을 하면 액체로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도 증기 상태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코로.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 후각과 미각이 같이 있는 거죠. 그거를 모르겠어요. 플레이버를 만약에 사전에다 딱 치면 향이라고 할지 뭐 향과 맛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커핑에서는 아무튼 그렇다는 거. 왜 향미가 맞을까요? 그래서 이 개념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죠? 후각작용. 그리고 또 지난번에 또 용어 하나 더 있었죠. 국회라는 것도 있었고, 그죠? 근데 어쨌든 그건 이런 걸 다 통칭해서 하는 말. 저기 플레이버건, 이 처음에 갈았을 때 커피향이건, 증기 상태의 그 웻 아로마건, 그 전체 향을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 그 가스 상태로 이렇게 커피를 딱 분쇄했을 때 올라오는 향을 드라이 아로마, 프레그런스 본다고 하고, 그건 이제 또
행위적으로는 스니핑을 해야지 잘 맡을 수가 있고, 그죠? 지금 쭉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런저런 과정들이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맛을 볼 때 슬러핑을 하는데, 슬러핑이라는 것부터 이제 미각작용이 들어가고, 또 슬러핑을 했으니까 입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 순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입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바디가 어떻고, 이게 감촉은 어떻고, 이게 무게감이 어떻고, 근데 이게 또 무슨 향이 나고, 이게 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어지럽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 개념을 확실하게, 용어들도 틈틈이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의 바디는 또 제외하고, 슬러핑을 했을 때 바디는 얘네는 제쳐두고 향과 맛, 요게 이제 플레이버다. D 플러스 E 바로 드라이 어로마랑, 드라이 어로마 아니지, 웨다로마랑 그다음 맛, 이게 합쳐진 게 플레이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만약에 커피 하는 사람들끼리는 야, 그 커피 맛 어떠냐 이거 말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야, 그 플레이버가 어떠냐 이러면은 정확한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커피가 향이랑 맛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조금 더 고집스럽게 가자면 또 그건 바디는 떼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향하고 맛이 어떠냐, 그걸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미각작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두 번째 카테고리의 향을 볼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효소에 의한 향들 봤고, 오늘은 이제 슈가 브라우닝입니다. 슈가가 뭐예요? 브라운은 뭡니까? 갈색이죠. 브라우닝은 뭐예요? 갈색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갈변이라고 해요.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에 의한 향,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갈변 현상에 의한 향들 을 오늘 체험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두에 당이 있어요. 당이 있습니다. 당도, 그리고 또 파우더랑 좀 종류가 또 있어요. 뭐 우리 많이 먹는, 우리나라는 탄수화물 중독자들이잖아요, 그죠? 탄수화물에도 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누룽지. 네, 열 가하니까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생두 안 보여드렸나? 봤잖아요. 안 봤어. 녹색이에요. 이게 커피예요. 지금 여러분 아메리카노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져봐도 되죠. 대신 먹지 마세요. 왜요? 이게 볶음의 유상. 이거 못 먹어요. 그 이거 씹지도 못할걸? 엄청 단단하고 밀도도 세고, 특히나 지금 이거는 과테말라 건데 얘네 밀도 작살이지. 볶으면 이 상태 그대로 볶여지는 거야. 이게 우리 원두, 응. 우리 바리스타 소때 응. 그라인더에 있는 거 항상 보잖아요. 저렇게 짙은 갈색이 된다니까. 그 왜 그랬겠어요? 누룽지랑 똑같아요. 갈색으로 변한 거예요. 그 볶으면 볶을수록 검해지는 거예요. 타니까, 그죠? 그게 갈변입니다. 여기서 이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이 로스팅 할 때 생두에 열을 바로 가하잖아요, 제대로. 그럼 이제 연두색이 돼요. 연두색이 되다가, 그렇지, 약간 허여멀건해지다가 노란색이 됩니다. 노란색이 되다가 갈색이 되다가 이런 이제 짙은 갈색, 초콜릿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볶은 콩이 아니죠, 딱 봐도. 이거는 이제 한 중강대전 정도 돼 보이는데, 진짜 강하게 볶은 거.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카페 저 호퍼에 보면은 거의 이제 초콜릿색을 넘어서 이제 그런 색깔이 나오죠. 강하게 볶은 거죠. 이 현상을 지난 거예요. 그건. 질문이요? 네. 크기는 생 원두마다 크기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엄청 큰데 이건 엄청 팽창하는 거죠. 열을 가하니까. 우리 쌀을 생각해보세요. 밥 지으면은 커지잖아. 생쌀에서. 로스팅할 때 물을 넣나요? 안 넣죠. 밥을 할 때 물을 넣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는데, 열을 가하니까 얘네 조직이 팽창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짝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씨도 여기에다가 한 헤어드라이기 한 100대 설치하고는 이렇게 계속 뜨거운 열로 쬐잖아요? 한 30분 있으면 좀 커질 거예요. 아 왜? 잔인한 생각이긴 한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조직이 팽창하는 거지. 나는 말라 비틀어지는 줄 알았어. 그건 장시간 동안 수분을 빼면은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로스팅은 얼마나 하냐? 몇 분? 갑자기 수업시간에 로스팅 얘기 아니 또 하고. 크기 되게. 저는 뭐 한 12분 내외로 합니다. 엄청 오래 하는 게 아니구나. 아 엄청 오래 하진 않죠. 근데 뭐 요새는 뭐 밥도 뭐 압력밥솥에는 뭐 15분이면 되던데요. 그죠? 기술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근데 로스터기가 좋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 지금도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잖아요. 커피 농장 기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현지인들은 이거를 자기네들이 그래도 수확한 거는 조금씩은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열악하니까 그 직화불로 이렇게 해요. 제 생각에 그거는 맛있게 먹으려면 최소한 20분은 볶아야 돼요. 그건 기술이 없으니까 속이 잘 안 익을 거 아니에요. 직불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우리 뭐 갈매기살 같은 거 먹을 때 봐봐요. 두툼한 고기들은 잘 익히려고 팬을 달잖아. 뜨거운 열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밑에 연탄 몇 개 안 넣는데 불 약한 거 아닌가 했는데 잘 익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직불로는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비유를 참 열심히 제가 들어보려고 들었는데 이해 가시죠? 네.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게 이제 이렇게 당이 있으니까 갈변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우리 예를 들 수 있는 게 어렸을 때 달고나 만들어 보셨잖아요. 백설탕인데 신기하게 금색깔 노면하게 된 이 마법 같은 현상, 그죠? 근데 그거 진짜 마법이에요. 왜냐면 화학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이 변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게 카라멜인 겁니다. 네, 그게 카라멜인 거예요. 일부 그래서 베이킹 수업 같은 거 할 때 디저트나 이런 거 할 때 그 실제로 그 카라멜을 만드는 거 알려주기도 해요. 그 당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을 계속 가해가지고 이렇게 카라멜 만드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냉각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라고. 근데 이제 그런 공정을 덜어주니까 이제 조금 비싼 거고 카라멜 그냥 우리가 소스 같은 거 이렇게 사서 쓰죠. 근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딴 게 없습니다. 그냥 당을 일정 수준인 열까지 도달시키면은 알아서 카라멜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카라멜라이즈라고 해요. 카라멜라이즈.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는데 카라멜라이즈 이거 맞나? 아무튼 뭐 이런 식이 돼요. 그리고 뭐 엄밀하게 말하면은 제가 조금 공부한 거는 요 바로 직전 단계로 통칭해서 그냥 뭐 메일라드 반응이랑 카라멜라이징, 이거 카라멜라이즈를 카라멜화 현상을 그냥 통칭해서 하기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여 앞에 이걸 메일라드가 있는 거고 그걸 직후에 이제 카라멜이 생성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학자들은. 이게 이제 그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아마 가끔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학 시간에 마이야르 반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들어보셨나요? 네. 죄송해요. 마이야르라고 하는데 이게 메일라드라고. 그냥 비슷해요. 뭐냐면 결국은 당이 이 온도로 치면 추정하는 거를 한 170도 전후 정도까지 가열을 하면 이 당이 갖고 있던 성분이 이제 변하는 거지. 변하는 거지. 이 사람도 사실 이게 고열로 죽는 게 성질이 변하니까 죽는 거지. 뇌가 단백질이 많은데 내가 막 41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빨리 내려가줘야지 내가 원래 그걸 찾는 건데 이게 지속되니까 고열로 가는 거거든. 그게 그 성질이 변하는 거지. 더 이상 이제 뇌가 아닌 거지.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아까부터 이렇게 난 잔인하게 수업을 하지. 오늘 내용 자체가 약간 화학으로 가니까 저도 모르게 극단적인 비유를 자꾸 주무시지 말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수업 잘하는 겁니다 이거. 살짝 정렬을 아주. 갑자기 잠이 확 깨져서 뇌가 갑자기 이상해진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게 이제 카라멜입니다. 그래서 생두가 어쨌든 우리가 기준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엔자이매틱 같은 경우는 극초반, 약볶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식물 그 자체일 때의 그런 향들만 거의 모아놓은 거고, 오늘은 얘를 조금 볶았을 때 그 카라멜라이즈, 슈가 브라우닝 단계에서의 많이 나는 향들을 체험해 보겠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그것도 오늘 9가지를 향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슈가 브라우닝 갈변 반응 때 나는 향들의 이제 대분류 3가지 보면 첫 번째가 카라멜 같은 향들. 그 다음에 너무 좁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어띠. 이거는 이제 견과류죠. 견과류 계열의 향들. 그 다음에 초콜릿 유. 이제 25번을 스타트로 카라멜. 그 다음에 신선한 버터의 향. 버터 좋아하세요? 네. 네. 근데 그냥 버터 향을 맡아본 적은 별로 없지 않아요? 막상. 무염버터, 가염버터 이런 버터요? 네. 만들 때? TJ할 때 많이 맡아본 거. 그리고 우리가 항상 다 가공되는 걸 먹으니까 음. 딱 이렇게 지글지글할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딱 버터를 넣는 거나 아니면 뭐 사실 빵도 버터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거. 그런 상태에서의 향은 좋죠. 근데 이제 생버터. 생버터의 향 그런 거죠. 호불호가 갈려요. 땅콩. 이런 글씨도 나오나요? 저기서 잘? 네, 다행이네요. 카라멜 쪽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쪽에는 아따 헤이즐넛 스펠링 어렵네. 아 어려워. 번호도 써야 되네. 볶은 헤이즐넛이랑 볶은 아몬드, 그다음 호두 뭐 이런 거. 이렇게 오늘 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좀 친숙한 게 그래도 있네요. 어느 정도. 아, 또 요새 최근에 이제 베이킹 쪽, 디저트 쪽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또 친숙할 거예요. 여기서 좀 많이 쓰죠. 그래요? 저는 뭐 아몬드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특히 쿠키 만들 때 이제 헤이즐넛 같은 거 쓰는 경우도 많고. 또 바닐라 시럽을 참 많이 써요. 네, 베이킹에서 바닐라 시럽 참 많이 써요. 또 빵을 굽는 냄새, 그런 토스트 이런 향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향을 보겠습니다. 카라멜부터 마시고. 색이 다르네요. 그니까요. 약간 숙성됐나? 업그레이드 된 건가? 이게 오히려 최근 건데. 카라멜 향이 나시나요? 네, 나는데. 오. 제가 향이 더 센 것 같은데? 카라멜. 이게 더, 난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찐. 진해. 맞아요. 제 경험으로도 카라멜이 조금 더 바닐라보다 걸쭉한. 그렇죠. 바닐라보다 걸쭉하고
그리고 카라멜이 약간 싱그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싱그러워. 네. 바닐라보다? 끝향이? 전 초반부터 팍 느껴지던데 그게 싱그러운 게 싹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이따가 맡아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 슈가 브라우닝이 사실은 물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슈가 브라우닝의 강세를 보이는 사람이 있고 각 파트마다 다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슈가 브라우닝이 저는 예전부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다 비슷비슷해. 그리고 솔직히 지나가는 사람 10사람 붙잡고 그냥 눈 가리고선 바닐라랑 초콜릿 향 막 이런 거 맞추잖아요? 못 맞추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나 사실 이제 해봐야지. 되게 헷갈려요. 진짜로. 다 끝나고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네. 지금도 맡아보세요. 그 싱그러운 느낌이 그러니까 무겁고 걸쭉한 향만 나는 건 아니에요. 카라멜. 난 끝에가 나. 끝에 살짝. 이따 다른 거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싱그러워. 이거 왜 알려드리는 거냐면 실제 바리스타 할 때 유용해요. 왜냐면 메뉴 많이 두면 왜 예전에 이제 제가 일할 때만 해도 필수적이었어요. 카라멜 마키아토하고 카페 모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였어요. 요새나 이제 그냥 조금 전문샵에서 그런 거 안 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은 가끔 소스를 주로 샷 밑에 받은 다음에 샷으로 에스프레소 샷을 딱 덮어가지고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메뉴가 막 엄청 많아. 그러다 보면 이거 카라멜이었나 모카였나 헷갈려. 맞아. 그 향 보면은 맞아. 카라멜에서 약간 싱그러운 향이 같이 감돌아요. 네, 되게 뭔지 알 것 비슷한데요. 같아. 근데 초콜릿 같은 경우는 그냥 묵직하죠. 근데 저 그냥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카라멜 저 시럽에 있는 카라멜 시럽이랑 그 카라멜 그 꾸덕한 소스 있잖아요. 마키아토 네네네네. 이렇게 네. 베이컨 다이시하는 네. 그 시럽이랑 차이가 뭐예요? 차이 다른 거죠. 저거는 말 그대로 향을 내주는 시럽이고, 그러니까 향을 가미한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설탕물에다가 색소 조금 넣었을 수도 있고 아주 조금 넣는다. 근데 그거는 실제 카라멜 성분이 주인 거죠. 아까 전에 말한 실제 당을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화학 변화를 시킨 진짜 카라멜. 그래서 그 두 개를 그거는 향은 조금만 가미를 하고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나게끔. 근데 진짜 그 맛하고 같이 카라멜을 느끼게 하려면 그 소스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카라멜이죠. 그거는 카라멜 함량 자체가 달라져. 네. 네. 네, 궁금했어요. 그 매장에서 쓰시나 보네요. 그죠? 네. 일하시는 데서. 네, 궁금했어요. 뭐가 다를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그거 카라멜 마키아토나 카라멜 라떼 같은 거 만드는데 그 소스 안 넣고 저 시럽만 넣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되게 그냥 밍밍하고 그냥 카라멜 향만 조금 나는 것 같고 약간 이래 버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프레시 버터. 좋을 것 같아. 언니 좋아하는 냄새일 것 같아. 이거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고요. 저도 뭐 근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치즈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다 좋아해요, 이거. 이런데 뭐 여기서 뭐 토하는 거냐? 생각했던 붙은 냄새가 아니었어. 강조해야 됩니다. 신선한 버터, 프레시. 이 오래 지난 지금 키트에서는 약간의 그 신내. 그 신내는 향이 되게 산의 향이 좀 더 강해졌어요. 향이 오. 약. 근데 진짜 프레시 버터는 이게 조금 더 가까워요. 은은한데 얘가 조금 더 가까워요. 이건 조금 이제 갔어요. 조금 많이 프레시까지는 아니고 조금 가내고 굳이 말하자면 약간 그런 젖산이라던가 그런 산에 아세트산까지 가진 않았는데 아세트산 같은 거는 이제 식초 같은 거예요. 식초에 실제로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 근데 네, 이 향이 지금 되게 가깝습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근데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네. 그죠? 나쁘지가 않아요. 또 우리나라도 워낙에 또 장문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랑 좀 친숙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뭐 싫어하는데 치즈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 이제 벌써부터 이제 카라멜 라인에 있긴 하지만 너티 쪽으로 좀 가고 있네요. 땅콩향, 볶은 땅콩의 향, 뭐 이런 거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친숙하죠. 볶은 땅콩. 땅콩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이거 화분다. 볶은 땅. 그 땅콩 껍질 같은 거네. 이 키트에서 또 그 향이 강하더라고요.
예전부터 그치? 어떤 키트를 맡아도 어. 공통점이었어요. 그게. 아. 아니야. 얘는 맛있는 냄새 나다. 그래요? 얘는 냄새 좋은데? 그치? 완전 다른데? 응. 얘는 완전 얘 땅콩 냄새 얘 나. 진짜 땅콩 냄새인데? 쟤는 약간 그 나도- 껍질 냄새. 너무 역했어 난 저거. 오, 얘는 진짜 그 땅콩 안에 있는 냄새, 땅콩 땅콩 냄새가 냄새. 강하네요. 좋네요 이거. 응. 그죠? 이런 정도 커피에서 많이 나오면 좋겠죠? 그죠? 너무 좋아. 그죠? 굉장히 고소하고. 토피넛 맛. 비유가 좋더라고. 그 다음에 로스트 헤이즐넛.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친숙한 향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왜냐하면 이 페레로 로쉐가 정말 해글은 초콜릿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내가 해주는. 좀 돈 좀 써서 초콜릿 사서 먹으려고 한다면 맞아, 혹은 페레로. 선물을 해야 맞아. 된다면 페레로 로쉐지. 약간 이게 그 금박지에서 나는 그 간지도 있고 약간 좀, 그죠? 갖다 드렸겠지. 그쵸. 저는 사탕이죠. 남잔데. 제가 아무리 그치. 뒤로 이러고 아니지. 있으면 초콜릿 줄려나?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발렌타인은 받는 거죠 남자가. 발렌타인 남자가 맞구나. 그러네. 와, 그러네. 근데 하도 오래되니까 네. 왔다 갔다 했다. 헷갈렸네. 네. 그러네. 내가 사탕을 줬구나. 근데 그게 언제적 얘기니까 언제적 얘기라고 부른 거야. 그런 거 받을 나이 지났죠. 그리고 제가 그게 있을 때도, 그리고 또 뭐 예전에 그 와이프한테도 기념일 이런 건 또 안 했었어요. 그런 맡아볼까요? 29번 기념일 이런 거 잘 안 하는 그래요? 성격이에요. 전 그런 거에 목숨 거는 사람. 그래요? 힘들어요, 형도. 밥은 먹어야 돼. 근데 잊어도 밥은 먹어야 돼.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쪽으로 쓰자. 저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옷을 사건 차라리. 근데 나이가 몇 살이야? 빼빼로 막 이렇게 뭐 하자는 거. 인형 사고 막 인형 사고 꽃다방에 막 꽂혀있고 막 쓸데기 없이 막. 그런 거는 빼빼로 대신에 차라리 더 좋은 걸 하는 그런 기념일에 그런 거 있죠. 전 빼빼로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던가. 그렇죠? 누텔라 냄새 나, 누텔라가 해줄래? 맞아. 정확한데. 누텔라 있죠 또. 누텔라 냄새 나. 역시 또 우리 정태. 예빈이가 이걸 항상 이거. 이거? 그럼요. 항상 홍조하고 맛있지 있지, 이거. 않아요? 해줄래 들어가, 누텔라 냄새. 찾아갔는데 없다 그러면 맞아요 저는. 이거 봐봐요. 있어요? 헤이즐넛 함량이 13%나 있잖아요. 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래서 친숙한 거야. 이 누텔라, 그다음 페레로 로쉐 이런 데서 다 지금 사실은 헤이즐넛이 다 가미가 돼 있는 거예요. 라떼에 저 누텔라를 섞어 먹으면 맛있나? 맛있겠죠. 향은 날 것같 나지 않을까? 초코 들어가고. 28번 어디 갔어? 29. 29번이에요? 29번이라고요? 헤이즐넛 29인데? 아까 이거 꺼내신 거. 오늘 괜찮으시죠? 그죠? 이거 봐요. 네, 헤이즐넛 향 좋습니다. 이게 헤이즐넛을 이렇게 많이 접해본 거 아닌데 요즘 진짜 아메리카노에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주 냄새를 더 많이 맡아본 것 막 같아요. 아이스 헤이즐넛 맞아. 아메리카노 응. 이렇게 해가지고 헤이즐넛 시럽 추가하시는 분들 많죠. 방송 영향도 커요. 그래요? 방송에서도 뭐 연예인들이 막 자기 막 그렇게 먹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맛있어. 그래? 안 뭐에 먹어봤어. 헤이즐넛 씨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이게 확실히 근데 그건 있어요. 뭔가 궁합이라는 건 반드시 존재돼. 왜냐면 또 아메리카노에 그냥 시럽을 넣거나 혹은 바닐라 시럽을 넣으면 그냥 별로 조금 맞아. 별로고요. 근데 진짜 헤이즐넛 시럽은 약간 좀 더 괜찮아. 느낌이 한 끗 차인데 그런 게 좀 있어요. 먹어봐야지. 향긋해. 바닐라 시럽은 너무 당당인데. 그쵸. 그리고 그쵸. 그거 뭔지 알 것 같아. 오, 표현력 좋은데요? 당당당. 당당당. 그건 당당인데 얘는 향긋함이 약간 있다. 그 가볍게 떠 있는 근데 그게. 꼭 뜨거이 먹어야 돼. 그쵸. 뜨거운 아메리카노일 때 그게 배가가 되죠. 살짝 더. 근데 그게 그래서 맞아요. 헤이즐넛이 그래서 더 먼저 있는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얘가 그나마 조금 더 가벼운 애이기 때문에 피넛이랑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점점 무거운 애로 가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견과류 쪽에서는 지금 보면 견과류 쪽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몬드나 바닐라가 약간 좀 이쪽에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진짜 원두 커피에서도 비교적 조금 더 약한 볶음도의 콩에서 자연적으로 약간 헤이즐넛 같은 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볶음도가 높아지면 바닐라나 아몬드의 느낌이 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많은 로스터들이 이제 공감을 할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커피를 하면서 제가 겪은 거는 한 미디움 로스트나 한 이 정도 커피에서 이렇게 조금 발현이 되지 이게 조금만 중볶음 이상 넘어가 강볶음이 돼버리면 거기서부터 헤이즐넛 향은 거의 사라지고 예, 굉장히 아몬드나 이런 마카다미아 심지어 약간 이런 굉장히 깊은 그런 견과류 향 이렇게 나오고 아주 그 디유는 정말 당당해지세요. 알겠죠? 좀 표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도 커피 수업 받는 거. 네. 그러면 이 27일 뭐 아몬드. 왠지 좋을 것 같아요. 아 당연히 좋죠. 이것도 좋죠. 그것도 이제 아마 베이킹이나 이런 거 디저트 만드시면 아몬드 엄청 구울 거예요. 오븐에다가도 이제 좀 썰어가지고 굽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생으로 먹으면 별로니까. 그 가까이 하면 근데 얘도 약간 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캐러멜이랑 땅콩이었어? 이게 약간 좀 얘네는 신내라 그래. 발효했다 그래. 약간 내가 또 맞춰볼게. 얘는 완전 아몬드 냄새 같은데. 그럼 얘는 무시하세요. 산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첫 향이 이렇게 신내가. 얘가 지금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가고 있나 봐요. 아 그래? 정말? 딱 두 번째 거 어떻게 되게 향긋한. 피넛도 그렇고 지금 지난 시간에는 엔자이네틱 쪽은 이쪽 비트가 좀 강세였는데 지금 슈가 브라우닝 되니까 오히려 이게 좀 더 괜찮네요, 그죠? 좋아. 아 이거 진짜 아몬드 향이네. 그리고 이거는 아니 아몬드 뭐가 섞여? 파란색. 그러니까 이게 뭐 섞이는. 또 많이 구운 건 아니에요. 약간 그 아몬드 그 겉 표면에 그 향과 약간 섞였어. 근데 이것도 진짜 그냥 들이대면 솔직히 헤이즐넛이랑 구분하기 정말 힘들어요 이거. 그럴 것 같아. 이 진짜 한 끗 차야 이거. 아 이거 너무 어려워. 나는 이거 슈가 브라우닝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커피에서 이런 향이 많이 난다면 정말 거의 호불호 없이 그죠? 다 맞아요. 호겠죠 그죠? 굉장히 너무 좋은데? 너무 좋죠. 다음 30번 월넛 호두입니다. 호두. 호두. 딱 그 호두 껍질 냄새 나는 거 같아. 호두 껍질 냄새. 딱 호두 그 속 껍질 냄새 있잖아. 겉에 붙어 있는 속 껍질 냄새. 깊이 맛은 나. 속 껍질 냄새. 캐러멜 냄새인데 이렇게 마시면 호두 냄새. 이거는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더 진한 거 같아. 아닌가? 나 두 번째 거 안 맡아봤지. 두 번째 안 맡아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지? 느낌. 예전지요. 초. 호두 껍데기. 그치 속 껍질 냄새 있잖아. 호두마루 냄새 나지 않아? 오. 호두맛.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호두마루. 맛이. 호두마루로 외우세요. 약간 과장님 그 호두 입맛이 있는데. 자, 그다음 초콜릿으로 이제 넘어가면 견과류 쪽이 끝났습니다. 견과류 쪽 끝나고 다크 초콜릿부터 시작입니다. 다크 초콜릿. 초콜릿도 있고 그냥 초콜릿도 있나요? 여기 키트에는 없습니다. 그치만 우리가 실제 표현할 때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진짜 다크 초콜릿이거든요. 이건 딱 맡아보시면 두 개를 다 맞는 순간 어떤 뉘앙스인지 알 거예요. 근데 밀크 초콜릿 예를 들면 그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단 향이 이제 나고 부드럽고 조금 얘는 약간 카카오 100. 굳이 아니요. 그건 또 다르. 그건 이제 카카오고. 그 카카오라고 표현을 하셔도 돼요, 나중에. 근데 이거는 느낌이 뭐냐면 약간 좀 숙성돼. 당은 적지만 무슨 진한 느낌인지 아시죠? 나무 씹어 먹는 그런. 그런 약간 그런 거 있어. 근데 그게 약간 좀 비에 젖은. 비내들은 습한 나무. 뭐야, 노래 가사가 찍어. 그치. 이거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옛날 거라 이거 맡아보시면 다 공감할 거야. 깊게 잘 들이쉬셔야 돼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죠?
초콜릿. 아, 초콜릿 향이 쓱 마시면 나. 그죠? 네. 근데 왜 숙성이라는 표현을 하는지 알겠죠, 네, 네, 그죠? 네. 그치. 코로 마셔봐요. 얘가 좀 더 난다. 코로 마셔. 코로. 아 이거 무슨 냄새지? 까만. 깔라? 깔라 비슷하다. 깔로아에도 그쵸. 깔로아도 왜 그러냐면은 그게 깔라. 이제 알코올 성분이 응. 있기 때문에 약간 깔라. 그것도 약간 숙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깔라. 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깔로아 시럽이 초코 향이 약간 가미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성분표를 완전히 정확하게 본 건 아니지만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슬슬 후각이 이제 지치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세요. 비슷한 향들을 너무 많이 맡았어. 맞아. 잘 마셔. 머드슬라이드 알콜 냄새야. 어. 깔라 하니까 같다. 한 끗 차죠 또.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어쨌든 무거운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싱그러운 향이 나는 게 이제 약간 이거고 걸쭉하면서 근데 거기서 약간 가벼운 향은 헤이즐넛으로 가고 이건 뭐 알아서들 하세요. 아니네. 아 근데 또 이제 복병이 나옵니다. 이제 바닐라. 10번. 아 이것까지 구분을 해줘야 돼 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커피에서 이런 향이 다. 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건 안 돼. 안 돼. 왜요? 갔어요. 수명을 다 하셨습니다. 아. 운명을 달리 하셨네요. 아쉽네요. 아 얘는 세로온에는 뚜껑이 안 써 있구나. 안 써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참으세요? 감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되는 거. 감이 아니죠. 지금 몇 번을 뒤적거리고 있는데 계속 지금 뒤적거리잖아요 제가. 이런 향을 어떻게 다 분리했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기술을 따라가고 있죠. 이런 거랑 이게 또 연관이 있는 게 이렇게 향을 잘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게 프랑스가 또 이제 화장품이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화장품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7개국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죠. 난잘 모르겠어. 프랑스랑 우리나라 화장품 잘 만들어. 애국자신. 그런데 한국 콜마 이런 데서 다 만드는 거잖아요. 브랜드. 난 잘 모르겠어. 지쳤어요. 뭔가 그 코가 진짜 나. 조금 지쳤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내내 한 끗 차이 향을 맡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힘든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또 우리가 계속 커피를 마시면서 지금 있었고. 느껴지세요? 정말 살짝 났네 나는 이제. 그거 마시고선 하면은 좀 날 수도 있어요. 좀 넣는 다음에. 되게 은은하네. 잘 모르겠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이따가 어차피 저 바닐라 빵도 가져갔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바닐라가 좀 은은해요. 그러니까 초콜릿이랑 한 끗 차야. 근데 다크 초콜릿 이거 약간 그 숙성된 향인데 그냥 밀크 초콜릿 향이랑 그 바닐라랑 되게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원래 바닐라 자체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보면 엄청 은은하잖아요. 향 자체가 바닐라가. 어려운 애죠. 뭐 얘기하려고? 아니 제가 바닐라 시럽이랑 카라멜 그 집카페에서 쓰는 소주를 마감 때 다 클리닝 한 번씩 하잖아요. 이렇게 펌핑하는 거 다. 그러면은 바닐라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굳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더 카라멜이나 다른 시럽보다 더 빨리 굳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시럽도 마찬가지야. 네. 시럽이라면 시럽이 더 빨리 굳죠. 네. 22번 토스트. 토스트. 너무 좋을 것 같아. 토스트야. 좀 쉬어야 돼. 커피 한잔 마시고. 토스트. 헤이즐넛 커피 같은 거. 뭔가 굽는 뭔가 그쵸. 굽는 냄새가 네. 나야죠. 그죠? 토스트니까. 이게 약간 불에 끓인 거예요. 토스트라는 게 식물인가요? 아니죠. 얘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식빵 토스트해서 먹잖아요. 그죠? 그냥 굽는 향인 그렇지. 거야. 굽는 향인데 이것도 생각해도 돼요. 우리 누룽지도
똑같은 거야. 약간 당이 나 지금 그 얘기는 그 갈변을 겪으면서 이러한 애들도 있지만 그 진짜 완전 바깥면 보면 거의 이제 막 타려고 하는 그런 애들 그런 그을리고 약간 이런 애들의 향이죠. 그 토스트니까. 저 누룽지 향도 약간 나죠. 토스트. 끝에 누룽지 누룽지 사탕 사탕. 향이 나. 랑. 토스트. 그죠. 나 커피 먹었을 때 저런 맛이 딱 나면 뭐 맛있게 다. 토스트 같은 향. 토스트. 아니 뭐 여기 있는 거는 다 거의 뭐 그냥 맞아요. 사실 프레시 버터가 약간 애매해서 그렇지 나머지는 솔직히 여기 있는 거 다 긍정이에요. 다 긍정이에요. 근데 조금 첨언을 하자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로스팅을 이래저래 해보니까 이제 그런 점이 문제지. 참 이 사람들도 제 생각에는 글쎄 이게 성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치하는 건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헤이즐넛까지도 그나마 괜찮아요. 났을 때 공존하는 향이나 맛들이. 근데 어쨌든 강하게 볶은 거에서는 조금 한계성이 있다고 했고 얘네들은 다 납니다. 강하게 볶아도 다 나요. 근데 이 피넛 이게 이것만 온전히 나면 좋은데 이거는 상당히 조금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덜 익혔을 때 좀 나요. 이 피넛이. 그래서 그 로스팅 할 때도 굳이 향을 본다면 아까 전에 제가 그 메일라드를 거쳐서 이렇게 카라멜라이즈가 된다 그랬잖아요. 슈가 브라운이. 그 전에는 또 제가 완전 생두가 노란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연두색이. 네. 그죠? 그 완전 처음에 초록색이고. 그 연두색 노란색일 때 피넛 향들이 뭐 많이 나요. 그러니까 완성됐을 때 피넛 향이 나면 얘만 깔끔하게 나면 좋은데 얘랑 다른 애들이 날 수도 있죠. 그거 진짜 다행인 경우고 얘가 나면은 약간 막 덜 익은 다른 안 좋은 것들이 같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오래된 키트에서 났던 그 껍질 향이라던가 막 나무 같은 향이라던가 이런 게 같이 나는 경우가 많긴 했어요. 근데 이건 그냥 그 수학과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 있는 향들 중에 뭐 거의 부정적인 향이라고 했거든. 전 세계 누가 맡아도 거의 다 좋아할 만한 향들이죠. 다 달콤하고 굉장히 아무래도 이게 갈변. 그러니까 또 우리도 그 달고나가 그렇게 맛있는 거죠. 카라멜을 먹는 거예요, 그냥 그거 사실상. 로스팅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아, 그쵸. 로스팅이 없으면은 이런 커피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커피에서의 고소한 맛이 안 나는 거죠. 커피에서 엔자이매틱에 있는 향들만 나고 안 나는 거죠. 이 뒤에 있을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엔자이매틱 거쳐서 슈가 브라운이 왔고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나중에 하고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인데 이건 더 강하게 볶았을 때 나는 향들이거든요. 이런 거. 여기도 근데 어느 정도 괜찮은 향들이 있어요. 사실 다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메이플 시럽 향이라던가. 아, 그런 거 좋겠다. 그 다음에 시더 이거 여기서는 향나무라고 써있는데 삼나무예요 원래. 근데 삼나무 향도 살짝 맡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블랙커런트 이것도 나중에 아마 쓰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케이크 위에 생크림 케이크 위에 데코레이션으로 이거 많이 넣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데코로 쓰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나무고 이게 그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를 그런 식으로 냉동으로 해서 쓰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쁜 향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맡다 보면은 커피에서 강북군 커피에서 많이 나고 볶음 커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가장 중간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커피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딱 잡아주는 향들이에요. 제가 추구하는 그런 커피도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얘네가 중앙에서 딱 조금 묵직하게 안정감 있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엔자이매틱이 조금 나고 뭐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이 조금 나서 밸런스를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이런 커피. 그럼 질문 있어요. 원두를 예전에 사봤는데 거기에 원두에 뭐 오렌지 뭐 여러 가지 향인지 맛인지 모르겠지. 뭐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뭐 콜롬비아는 콜롬비아 써 있고 뭐 향이 3-4개인가 써 있었는데 그거는 그러면 로스팅한 사람이 이런 향이 나서 이런 향이 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쵸. 아. 그걸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뭐라고 글 쓰냐면 거기에 보면은 뭐 향미 노트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플레이버 노트 뭐 이런 식으로 커핑 노트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써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향들이 써 있을 거예요. 대부분 원두 거기 그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피가 어려운 점이 가공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와인하고 다르게. 그것처럼 이것도 바리스타도 가공을 마지막에 하는 건데 그 전에도 이미 이 식물 자체를 이걸 갖다가 소비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로스팅이라는 가공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거기서는 이제 내포가 돼 있어요. 경우의 수가 뭐냐면 그 콩 자체가 원래 오렌지 같은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엔자이매틱에서 프루티죠, 그죠? 요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오렌지 딱 하나만 이렇게 향미 노트에 딱 썼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생두 자체가 프루티한 생두인 거예요. 다른 생두들에 비해서 그런 특성을 많이 보이고 그 중에서도 약간 오렌지. 그 요 세 개에서 그나마 하자면 애프리카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나마 살고 뭐. 근데 사실 그건 이제 뭐 엄밀히 말하면 들어가야 돼. 텐저린류라고 해서 감귤류죠. 그 감귤류가 있어요. 외국 애들은 텐저린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귤도 있고 또 뭐 한라봉 이런 식으로 갈리잖아요. 텐저린 쪽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커피 노트를 뭐 예를 들면 텐저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그건 이제 그 생두 자체가 갖고 있는 얘의 캐릭터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원래 갖고 있는데 그걸 또 잘 살렸어 마침.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는 약볶음 커피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미디움 이하 최소. CT 뭐 이렇게 강볶음 이상이면은 얘네들은 점점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원래 그냥 식물 자체에 갖고 있는 때문에 볶을수록 얘네들이 도드라지는 거지 얘는 점점 사라져. 그러니까 로스터가 얘는 오렌지가 참 강점이 나인 것 같은데 이걸 살리자. 그러니까 많이 볶지 않고 그냥 이것만 발현하는 수준. 그래서 또 2차적으로 가공해서도 그거를 더 어필하기 위해서 오렌지가 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 스킬이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그 가공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런저런 향들이 나는데 오렌지가 강해졌네? 그래서 커피 노트에 그냥 최종적으로 상품화를 할 때 이건 오렌지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커피가 어려운 경우의 수가 가공 과정 때문에 정해진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왜냐면 어제도 제가 케냐 커피 내려드렸잖아요. 그게 저렇게 약하게 볶으니까 또 달라요. 근데 저게 볶음도가 원래 우리가 먹었을 때처럼 조금만 끌어올려도 저게 갑자기 이제 만나고 복숭아 향이 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학 변화를 시키면 얘하고 만나가지고 약간 이런 향처럼 느껴지고 또 그러니까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애매모호하니까 막 플라워리 이게 정확히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냥 꽃내음 같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막 좀 약간 이 커피는 좀 너띠하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피넛일 수도 있고 뭐 마카다미아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견과류 향이 좀 난다. 이 커피는 정말 너띠하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확실할 때만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뭐 프루티한 커피다. 이거는 이쪽 향은 맞긴 한데 허브 이런 쪽보다는 플레언 뭐 이런 거보다는 이건 정말 과일 캐릭터가 명확하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볶잖아요. 로스팅 했어요. 근데 너무 생각보다 약하게 볶였어요. 이걸 다시 또 한 번 더 볶으면 안 돼요? 그만큼 그게 이제 조금 물리적으로는 또 조금 변수가 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초적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로스팅 시간은 어쨌든 길어지는 거잖아요. 길어질수록 얘네 향들은 계속해서 휘발된다. 특히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분자국의 순이에요. 물론 오늘 화학 변화를 얘기한 이유가 기존의 거에서 열을 받으니까 새로운 게 탄생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기초적으로 얘네는 깔고 가는 건데 얘네는 분자 무게가 제일 가볍다. 그 다음 얘네가 가볍고 그 다음 얘네가 가벼우니까 결국은 로스팅 시간이 길어질수록 뭐만 남겠어요? 뒤에 애들만 남고 얘네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잡으려면은 로스팅을 길게 하고서는 한계성이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점에서는 아마 분리해야 될 거예요. 그걸 볶았는데 좀 내가 했는데 다시 볶아야겠다. 그래 그럼 분리해지. 요 정도까지는 뭐 어떻게 좀 살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건 이제 로스팅적 관점이고. 또 질문 있으시죠?
오늘 그림을 안 보면서 했네. 아 그렇네요. 이거 근데 꺼내야 저기 있는 거 다 보면. 아 여기서 보이죠 그래도. 네. 카라멜부터 해가지고. 아 수업 대충 했네. 다시 할까요? 다시 할까요? 자 카메라 다시. 그쵸 여기 나온 그대로 네. 카라멜 그죠? 근데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프레쉬 버터 참 되게 절묘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버터 색이 저 색깔이 아닌데 이상하게 이 향 맡으면 약간 저 색깔이 색깔 떠오르요. 보여. 뭔가 프레쉬해 그래서 보이고. 그 화가들이 괜히 화가 많이 가요. 피넛도 진짜 되게 이거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헤이즐넛은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저 무당벌레인 줄 알았어요. 이게 헤이즐넛이 이 그림은 약간 저는 좀 무거워 보여서 느낌이 아닌가? 마냥 무겁지가 않은가? 약간 이렇거든요. 가을 같아. 근데 헤이즐넛이 저는 약간은 이 견과류들 중에는 좀 가벼운 애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월넛은 초록색으로 표현했어요. 원래 호두마루. 바닐라는 바닐라빈인가? 바닐라빈은 약간 좀 형상화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딴 질문인데요. 바닐라빈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개잖아요. 네. 뭘 써보셨어요? 저는 안 써봤어요. 저는 그냥 바닐라 시럽만 썼어요. 파우더. 귀찮더라고. 해볼까 했는데 해볼까 하다가 이거 해가지고 제가 카페를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걸 해서 하니까 진짜 맛있는 데 많았어요. 몇 군데 가본 데 중에 확실히 그걸 꺼냈으니까 뭔가 더 있어 보이고. 그것도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수지 타산을 한번 좀 따져봐야 그렇죠.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얼마나 이게 좀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도 좀 따져볼 일이고 영업을 할 때는 한번 만들어보는 거 봤는데 막 숙성을 한 2주 넘게 시켜야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숙성도에 따라서 이게 단맛이랑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완성해 놓은 걸 완제품으로 또 요새는 많이 팔던데 그만큼 비싼가? 이만큼에 몇 밀리지? 이만큼에 16,000원. 비싸네. 그래서 그럼 이거 이제 직접 만들어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기존 뭐 설탕 시럽이나 아니면 바닐라 시럽에다 가미를 해서 이제 쓰는 거겠죠. 이제. 아니 그 끓이더라고요. 무슨 설탕물인가를 끓여가지고 바닐라빈을 넣은 다음에 냉장고에서 뭐 시럽화를 숙성- 시키는 거. 숙성을 2주 숙성한 거랑 또 한 달 숙성한 거랑 색깔도 다르더라고요. 맛도 다르고. 근데 그걸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근데 그걸 산다? 여자들은. 사지 집에서 먹으면. 아 근데 취미로 베이킹하거나 이런 분들은 필요하죠. 맞아. 그게 아마 근데 효과는 엄청 좋을 거예요. 시중에 파는 그런 바닐라 향 그런 그래서 거. 한번 만들어보자. 진짜? 해보세요. 해보면 해보고 정하는 거죠.